안녕하십니까. 박상봉의 통일로입니다. 1989년 11월 8일 이날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하루 전날입니다. 서독의 콜 총리가 연방의회 단상에 올랐습니다. 동독인의 대량 탈출과 서독 유입에 대한 대량으로 서독의 동독 탈출자들이 유입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서독 언론은 동독인의 대량 탈출에 대한 보도를 연일 쏟아냈었고, 동독인의 대량 유입으로 서독 사회가 많은 갈등을 보였던 그런 시기도 합니다. 동독의 엄격한 국경 통제로 인해 국내 탈출이 통제됐고 어려워졌고, 그래서 당시에 많은 동독인들이 주로 동유럽으로 동구권으로 발길을 돌렸고, 당시까지만 해도 통제가 느슨했던 체코 프라하나 바르샤바 주재 서독 대사관에 몰려 들어가서 서독으로 이주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독 대사관들은 이들을 전부 수용했고,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대사관 마당에다 텐트를 쳐서 이들을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을 수용하고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서독 정부가 동독 탈출자들을 돕고 또 보호하고 이들을 해서 전부 서독으로 이주시키고 도왔고 했던 것들이 당시 상황이었고, 또한 서독 외교부는 당시에 헝가리를 설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국경을 하고 있는데,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국경을 통제하는 바람에 헝가리를 통해서 서방 세계로 들어오는 많은 동독 탈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동독 정부도 헝가리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취했죠. 예를 들어서 헝가리 정부를 향해서, 헝가리는 우리의 사회주의 동맹기구요 형제국인데 어떻게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할 수 있느냐. 근데 서독은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하고 많은 동독인들이 헝가리를 통해서 오스트리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취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동서독에 헝가리를 두고 벌렸던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을 둘러싼 그러한 외교전쟁은 20세기 최대 외교전쟁이라 할 만큼 동서독 간의 아주 치열한 외교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 정부는 서독 정부의 요구를 들어줬고, 1989년 9월입니다. 9월 한 20여일경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죠. 이 루트를 통해서 11월 말, 그러니까 결국 두 달 한 10여일 만에 24,000명의 동독인들이 서독 땅을 밟았던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동독 사회는 점점 더 동독 정부에 대한 불만, 공산 정권에 대한 불만이 거세게 일어났고, 그리고 동독인들이 너도나도 서독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기도 했고, 결국은 동독 정권이 스스로 붕괴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를 한 것도 헝가리 정부의 어떤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 결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기울라 폴은 헝가리 외무상은 당시 이 상황을 굉장히 자기 한 책으로 남겼는데요. 내가 이해하는 프라이하이트, 자유라고 하는 책 속에서 정말 장문의 기사를 통해서 당시에 얼마나 헝가리 정부가 이 동서독 간의 외교전쟁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러니까 헝가리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던 그런 저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동독 탈출자들이 서독으로 유입되고 사회일각에서 문제점도 나오고, 물론 당시까지만 해도 이미 동독 탈출자들을 300만 명이나 받아들인 서독 사회로서는 이렇게 또다시 대량 유입되는 동독
한국인들의 대량 유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그 사회의 목소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때 이제 헬무트 콜 총리가 독일 의회, 연방의회에 나서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이다. 탈출자들에 대한 당시의 콜 총리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출자는 문제아도 아니고 골칫덩어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콜 총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무엇보다 수만 명의 동독 청년들이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탈출하는 것은 전 세계를 향해 발걸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 발걸음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노동에 대한 공평한 대가를 보장하는 경제, 사회체제로 향하는 발걸음이라는 그런 말로 탈출자들을 어떻게 소독 정부가 대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통일에 찾아왔죠. 이런 것을 볼 때 불쌍한 탈북자, 그리고 탈북자를 불쌍한 동포로만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철학적 빈곤, 가치의 빈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모든 언론이 현송울이나 북한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 마식령 스키장, 관현악단, 이 보도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남한 정부의 대북 저자세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바꾸고 온갖 꼼수로 좌파 정권을 농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탈북자 지성호 씨를 소개하고 이어서 탈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들의 탈북의 여정을 듣고 이들의 어려운 얘기를 들어주는 그러한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태영호 공사 등 탈북자들에게 올림픽 기간 동안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미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의해 희생당한 오토 원비어의 부친을 초대해서 같이 평창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을 만나서 천안함을 방문하는 그러한 일정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개막식 당일이죠. 천안을 방문해서 북한의 도발에 희생당한 우리 천안함 용사들을 기리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평창에 참가시키고 이것이 마치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떠들어대는 이러한 우리 언론과 우리 정부의 모습 속에서 한미동맹, 65년 한미동맹에 균열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룰 때까지 대북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될지, 그런 남북 대화와 앞으로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